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90페이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갑니다. 또. 자, 우리가 지금 첫째 시간에 했던 게 뭡니까? 요거 좀 다시 복습을 또 할 거예요. 판서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판서 노트 4페이지. 자, 4페이지. 판소도 4페이지 폈습니까? 자, 법률 행위에 뭐가 나옵니까? 성립 요건 했었죠? 오늘 첫째 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첫째 시간 했는데 뼈도 박도 못합니다. 자,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뭐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확정, 목적은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타당성,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했고, 자,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내 의사와 내가 팔려고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은 비진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착오가 있다.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무슨 강박입니까? 사기강박이라는 의사표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왜 정상적인 게 아니야?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불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이걸 뭐란다 그래서? 비정상적 뭡니까? 의사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장에 배울 내용이 여기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좀 꺼주시고. 안 춥죠 이제? 그거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인데 뭐가 있다고? 비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인데 이 네 가지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네 가지 파트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그래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난 네 가지 다 하기 싫어. 나 딱 몇 개 찍어주세요. 이 세 가지. 근데 요거는 10년 동안 3번 나왔거든요. 10년 동안 3번. 아시죠? 그래서 적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로 봤을 때는 통정의 표시는 7번 정도 나왔습니다. 6번 나오고. 올해 이거 나왔었죠. 사기강박도 나오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네 가지 파트에서 2문제 나옵니다. 좀 하기 싫다. 버릴 거라면 차라리 비진의 의사표시 버리는 게 나아요. 아시죠? 그래서 나머지 요게 시험의 포인트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거부터 갑니다. 판소도 이것도 적어놔야 돼.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할 때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합니다. 요 두 개는 알고 하고, 착오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자, 그래서 표의자가 알고 하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 차이점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내가 의사와 표시 다른 것을 알고 하는데 착오는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 정의예요, 정의.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90페이지 폈어요? 그래서
107조의 효과를 기억하고, 자, 출제 경향 보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 한번 보세요. 107조 효과를 기억하고 108조 채권자 허위 표시에 당사자 제3자의 법률 관계가 잘 추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진의 의사 표시보다는 통정 허위 표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제3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채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채무자가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밑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부터 보도록 합니다. 밑에 보도록 할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2항 갑니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상대적 해놓으시고, 우리 아까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107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봅시다. 우리 판서 노트는, 자, 프린트 판서 노트입니다. 11페이지 피시면 돼요. 11페이지. 자, 내 의사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내 의사표시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인 을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탐을 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얘가. 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1년도 안 남았어. 6개월 시한부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쓰고 니한테 돌려줄게. 내한테 좀 넘겨라.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내 의사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줄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 해가지고 넘기는 경우도 있죠.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라고요? 비진의 의사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의사를 표시한 자 누굽니까? 갑이죠. 표의자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요. 맞죠? 자, 내 의사 표시를 했는데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단 말이야. 이랬을 때 이 증여 의사 표시가 뭐라고요? 비진의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네 번째 요건은 동기를 하게 된 이유는 불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진의 의사 표시 성립 요건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법조문의 107조에 아까 읽어봤는데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했다. 원칙은 뭐랬습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증여 의사 표시는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자, 그런데 이 친구 상대방을 봤을 때, 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자, 일단은 자, 제3자인데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악의가 뭐냐면 알거나입니다. 우리 민법 용어로서 알고 있단 말이니까 악의, 모르고 있다 선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거나 또는 과실이 뭡니까? 알 수 있었을 때, 자,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갑이 내인데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이 증여 의사 표시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법 좀 읽어볼게요. 자, 어디로 하냐면은 90페이지에
107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 저 표의자 갑이에요. 표의자 갑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의사표시 다르게 의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옆에다가 갈래해서 원칙 적어놓고, 그래서 비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알면서 의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 뭐야?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줄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무효죠. 몰랐을 때는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법조문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됐으니까 반대로 가면 악이 반대가 뭐라 했어요? 선의 요 또는 반대가 이고입니다. 이거 요 또는 반대가 이고, 과실 반대가 뭡니까? 무과실. 그럼 이럴 때 뭐란 말입니까? 유효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반대 해석입니다. 자, 이럴 때 무효니까 반대로 해석하면은 요렇게 돼서 유효가 됩니다. 뭘 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이렇게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7조 1항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받아서 얘가 다시 병인태에 넘겼을 때, 자, 누구인태 대항 못합니까? 우리 판서도 아까 이거 책에 봤죠? 107조 2항. 누구인태? 선의의. 이 사람이 제3자입니다. 새롭게 이관계를 맺은 사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갑이 병인태 가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뭘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면 돼요. 그냥 좀 이따 설명 다시 합니다. 이거 지금 요거 설명드리고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3자가 뭐일 때는, 선의일 때는 무효를 주장 못해요.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반대로 가서 선의 반대가 또 뭐야? 악의인태는 대항할 수가 있다. 악의인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되는 거야.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시험 지문은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 반대로 해서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아시죠? 반대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쑥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 아까 얘가 뭐였습니까? 친구, 을이 이 물건, 전원주택이라든지 이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갑이 을하고 얘기를 합니다. 야, 니 죽으면은 내가 니한테 지금 공짜로 중연을 하지만 죽으면 너한테 돌려줘야 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동산을, 자동차를 줬어요.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와가지고 뭐랍니까? 아버지 건데 왜 가져가랍니까? 아, 그 아버지하고 이런 얘기를 해놨다. 예? 그러면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이 사람이 아들이나 이 사람에게 내가 뭡니까? 줄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어 안 했어요? 입증하면은 뭘 입증하면은 줄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뭐가 됩니까? 증여계약이 무효가 돼. 그럼 줬던 거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건데 왜 돌려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런 서류를 갖고 있으면 죽고 난 다음에 내 줬던 건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입증을 하면, 녹취가 되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지만 증여사를 해가지고 줬지만 이 사람이 뭡니까? 죽어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나는 뭡니까? 무효라고 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돼서?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 넘어가면 대항 못해? 선의 제3자에 넘어가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뭘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럼 제3자는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하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또 이제 봅시다. 책에.
어디 가냐면 90페이지에 의, 법조문 밑에 의 봤죠? 의 밑에 갈게요.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란 표의자가, 저기 갑입니다.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즉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경우,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표의자가 알면서 모르면서, 그렇지, 줄 거에 대해 알면서예요. 적어놨죠, 저게. 알면서, 표의자가 알면서 증여의사표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컨대 갑이 증여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증여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럼 성립 요건 무슨 표시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1, 2, 3번 하고 4번까지 적어놓으세요. 4번 뭐가 있습니까? 동기, 불문. 나중에 기본서 가면 저 동기, 불문 4번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동기, 이유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4번 해놓고 옆에 가서 효과. 원칙은 뭐랬습니까?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의사표시 했다. 원칙은 유효.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한번 봅시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해지 통고를 한 경우 해지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한다. 한다 이 말이야. 예외 갑니다. 예외가 아까 뭐랬습니까? 알거나 알 수 있다. 자,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저기서 누구야? 을입니다. 을. 표의자가 갑이고 을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가 된다고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인데 대항 못해요? 밑에 3번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고, 왜 그렇게 하는데? 거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사회질서 위반과 불공정한 범위는 무슨 무효였습니까? 절대적 무효였죠. 그럼 절대적 무효가 됐을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선의 제3자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는 선의 제3자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랍니까? 상대적이라 하고, 절대적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범위는 선의 제3자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악의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선의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를 한다?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를 한다. 됐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푸니트 나갑니다. 그거 해줄게. 어디 있냐면 여기 17페이지 보면 있어요. 17페이지. 우리 16페이지가 푸니트 나가는데 17페이지 딱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뭡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의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줍니다. 어제 내준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내줄게.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됐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해서 의사표시 하지만, 증여 의사표시 하지만, 증여 의사표시 원칙은 뭔데? 유효예요. 유효인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효로 만들려면 뭘 입증해야 돼? 표의자는 이 사람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죠. 그럼 무효가 돼서 줬던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증여의사표시가 없는데 친구 을에게 좀 좀 쓰자고 해가지고 증여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줘도 내가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줄 때 어떻게 입니까? 적든지 녹취해 놓든지 해놓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다. 그렇지만 제3자에 넘어가면 누구는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다 이 말이야. 됐죠? 이 정도가 이제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고,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통정허위표시로 들어갑니다. 통정허위표시. 자, 우리가 통정허위표시입니다. 통정허위표시.
자, 이제 통정의 표시는 둘이가 짜는 게, 짜가지고 넘기는 게 뭐예요? 통정의 표시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91페이지 하기 전에 자, 예를 들어볼게요. 통정의 표시는 어떤 내용이냐? 채권자가 A입니다. 채권자 A이고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물어볼게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 해야 돼, 못 해야 돼? 잘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무슨 집행하겠습니까? 강제 집행하겠죠. 강제 집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을 염려해서 염려해서 이 채무자인 이 부동산 소유자는 친구 을과 짜고 이 부동산을 넘겨놓습니다. 무슨 표시해가지고? 통정해가지고 통정 허위 표시를 해서 넘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놓고 자, 이 친구는 이걸 받은 것을 기활해가지고 진정한 친구입니다. 병이 때 팔새끼 봅니다. 이랬을 때 법률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자,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야. 이런 내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하고 합니까? 부부. 내가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누구 앞으로 넘겨놔? 물론 너무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을 찍으면 남이 되지만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렇지만 님이잖아, 님. 맞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누가 앞으로 해놓습니까? 님 앞으로 해놓는다고. 무슨 말 있죠? 그렇게 해놓는다고. 왜? 내가 집행 당할 수 있으니까. 사업하다 안 되면 와이프 명의로 다 빼돌려 놓잖아요, 이렇게. 둘이 짜고. 맞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가 통정의 표시의 내용이라고. 그럼 와이프 앞으로 하니까 또 들기가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입증되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친구 앞으로 딱 해놓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진정한 친구죠. 네? 친구 확실하게 공부시키려고 넘겨본단 말이야.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 한번 보고 갑시다. 91페이지 가서 108조 보겠습니다. 108조.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돼 있죠? 108조 보고 있습니까? 자,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다. 자,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다. 그리고 가짜 매매를 쓰거든. 이게 무슨 매매랍니까? 가장 매매. 매매는 뭡니까 또? 무효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면 매매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판소노트 12페이지 있죠? 또 저걸로 하는 거 아니지? 표기 다 있다니까요. 12페이지에 딱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 가장 매매는 뭡니까? 무효. 됐어요? 자,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자, 일단 판소노트에서 다시 또 책으로 옵니다. 108조 1항 받고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를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 아까 비진의 의사표시 똑같네. 누구는 보호됩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3자 누구는 보호된다고? 선의. 자, 저기 똑같이 적어놓으면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이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그러면 대항할 수가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비진의 사업시와 똑같아요 이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청량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갑시다. 의 한번 볼게요. 자, 91페이지에 보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양갈로 1번.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자, 둘이 짜고 하는 의사표시를 뭡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이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서로 짜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줄 거 났어요? 줄 거 나야 돼. 통정이란 뭡니까?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서로 뭐하고 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세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아파트를 매매를 가장해서 친구 앞으로 이전등기 해준 거. 이해됐어요? 이때 뭡니까? 통정 허위 표시를 한다. 둘이 짜고 넘긴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밑에 가서 즉 봅니다. 즉 매도인은 매도 의사가 없음에도 매도 표시를 하였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죠? 매수인도 매수 의사가 없음에도 매수 의사 표시하였다. 이 점에서 서로 거짓으로 짜고 한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둘이 줄여서 통정했단 말이에요. 둘이 짜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럴 때 뭐라고요? 통정 허위 표시를 하고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요건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비진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의사표시가 다를 것. 세 번째,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동기불문인데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똑같고 5번이 뭡니까? 5번이 통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안 들어가면 뭐라고요? 비진의 의사표시.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 차이점은 통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요. 맞다고. 이 시험 문제 나오고.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건에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 불일치해야 되고,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의, 통정이 있어야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 성립 요건에서 뭐만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아, 됐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허위 표시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 줄 끝에 가니까 언제나 무효 돼 있죠? 그 줄 끄면 돼.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범위도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니까. 맞죠? 그 줄 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미 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하고 불공정한 범위는 무슨 급여였습니까?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를 못했잖아. 근데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판서 노트에 자 펴보시면은 자 뭐가 아니라고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 했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서 노트 철의 밑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복습해보자, 복습.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를 넘겼어요. 이 아파트 넘겼어. 이 아파트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첩이 취득한다 그랬죠? 첩은 좋겠네 했잖아. 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한지 얼마 안 됐어. 맞죠? 그럼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별표현에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줄 것이고. 근데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범위는 불법 원인 급여 되면은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과가 갑니다.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데, 자, 제3자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 자, 판서노트에 제3자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제3자는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를 하는데, 그래서 제3자가 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요번 시험에 나왔던 게 채무자가 나오는데, 채무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인데 여기 잘못 갔네요. 여기 요건데, 자, 우리 제3자는 뭐라 적어놓고요? 다시 적어놓읍시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고, 여기에 제3자는 채무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채무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자, 채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게 시험에 31회 때 시험의 정답이었어요. 파상관제인, 보증인 이런 사람도 제3자가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고? 채무자나 회사. 회사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판례가. 이 사람들은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왔어. 근데 제3자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설명하면 몰라요. 요거 1월 달에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뭐라 한다고? 제3자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적어놓고 예의상. 자, 그래서 제3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1월 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가서 양갈로 3번 있습니까? 양갈로 2번 다시 한번 봅시다. 양갈로 2번에 제3자는 당사자 포괄승계인 이외자라서 줄 것이고, 누구 이외자라고? 당사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이 사람이 이외자입니다. 자, 바로 밑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줄 것이고, 정의가 제3자는 뭐라고요? 제3자 현갑해 놓으시고, 제3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현갑했다. 그리고 하사했다. 그러면 돼요. 제3자가 뭐라고요? 정의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됩니다. 맺은 자.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예컨대 채권자 A 봅시다. 이제 지금 요 내용 다시 한번 갑니다.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친구인 을과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했고, 을은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병에게 체결했고,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병과 같은 사람을 뭘 한다고? 제3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한번 물어볼게요. 등기가 넘어가려면 등기 원인 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이걸 제출해야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아니, 등기를 치는데 예를 들어 저당권 또 설정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 돈 빌려주는 계약서 있어야 되죠. 계약서가 있어야 뭡니까? 거기에 대한 등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등기부상 나타나는 사람은 무조건 누가 된다고? 제3자가 되는 거야. 왜?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나중에 이거 상세한 내용은 1월 달에 한다. 알죠? 지금은 너무 들어가 보면 뭡니까? 힘들다. 기초가 안 돼 있는데 힘들다. 그럼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인데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면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된다. 왜? 각종의 계약서가 첨부돼야 등기를 쳐주거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래서 병에게 이전 등기 된 사람이 병과 같은 사람을 뭘 한다고? 제3자를 한다고요. 그럼 양가로 4번 가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줄 것이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밑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됐어요? 그 밑에 얘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병이 뭡니까? 그 밑에 내용 이거예요. 선의의 제3자가 됐을 때는 갑이 병에게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선의 제3자는 뭐가 되니까? 보호가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둘이 짜고 이 부동산을 넘겼는데 친구인 을이 받고 난 다음에 팔아 제꼈는데 내가 받았어요. 이름을 받았어. 근데 갑자기 갑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이 둘이 짜고 넘긴 건데 임마가 뭐 배신 때려가 니한테 넘어갔다. 난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병이다. 그래서 몰라. 뭐 해야 돼요? 뭐렇게 샀노? 이라고. 뭐렇게 샀노? 너도 알아서 해라. 뭐야? 선의. 알지만 모른 척 해야 돼. 끝까지. 알겠죠? 여러분이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내가 통정의 표시를 해가지고 넘겼는데 임마가 지금 넘기려 그래. 뭐 지금 지끄러워 막 주장해. 가서 뭘 입증해야 돼? 어? 둘이 짜고 했잖아. 입증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거 돌려받으려면 이런 둘이 짜고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무효로 해가 돌려받을 수 있어. 그걸 입증하면 뭐가 됩니까? 선의가 아니고 악의가 되는 거지. 알겠죠? 자,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의사 표시를 했어요. 원칙 유효잖아. 무효로 만들려면 내가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돼. 그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입증 못하면 을 겁니다. 알겠죠? 또 병이 때 넘어가면 병이 때는 대항할 수도 있어 없어?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병이 생겼다. 대항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누구는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비진이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17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117페이지 가니까 8번 문제 있죠? 8번 있어요? 자, 8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보시고.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표시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효. 107조 1항입니다. 맞죠? 맞고. 9번은? 맞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갑의 소유권 있는 게 의사가 없이 을과 짜고 통정 허위 표시. 짜고 나오면 통정 허위 표시. 짜고 엑스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갑은 악의인 병에게 등기 말소할 수가 있다. 자, 병이 뭐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그럼 악의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잖아, 무효로. 그러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9번도 맞네? 맞습니다. 그래서 8번, 9번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럼 8번도 맞고 9번도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차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는 이제 13페이지가 있고 14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다음 주가 아니고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세요. 네, 하시면 돼요. 오늘 배운 내용 페이지는 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그거 못하겠나? 인간적으로. 알겠죠? 책도 페이지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안 보겠나? 인간적으로. 맞죠? 네, 그래서 그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